사진 찍으러 간다고. 이런 뜸 할아버지. 애기들 마냥 머리가 됐다. 일어나보시고. 사진 찍는데요, 사진. 가족 사진. 정토마을 가족들이 사진을 찍는 날. 오늘 사진의 주인공들은 어느 한 사람 성한이가 없다. 어떤 이는 위가 아프고, 어떤 이는 폐가 아프고, 또 어떤 이는 팔과 다리가 기능을 하지 못한다.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야 할까 고민하지만 이들의 고민은 색과 모양이 다르다. 어떻게 죽어야 할까? 어떤 모습으로 죽음을 맞이해야 하는가? 자, 여기요. 하나. 죽음과 가장 가까이 서 있는 사람들. 이들은 지금 행복한 죽음을 준비하고 있다. 스님, 스님요. 스님. 스님, 내가 더 잘 알아요. 미란파야, 이거 말 먹어봐서. 그거 싫어요. 절대로 안 주고. 아유, 절대. 이렇게 하고 어떻게 밤을 새려고 이렇게 하고 밤새도록 한 잠도 안 자고.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살이 다 빠지고 지금 뼈만 남잖아요. 이게 뭐 이게 세상 이게 사람이 뺐다고만 하지 이게. 먹으면 뭐해요 먹으면. 응? 이렇게 밤을 잠을 못 자니까 살 다 흔들리잖아요. 빨리 드세요. 드셔보세요 빨리. 참. 안 오는 잠을 어떻게. 약은 먹어서 무엇할까 싶은 말기 암 환자 도공스님과 어떻게든 먹여보려는 정토마을의 원장 능행스님. 매일 밤 벌어지는 실랑이다. 밤은 정토마을의 환자들에겐 괴로운 수렁과도 같다. 병으로 인한 통증은 잠을 잘 수 없다는 새로운 고통을 몰고 온다. 치매 증상까지 보이는 장명래 할머니는 시도 때도 없이 노래를 부른다. 한탄과 서름의 노래다. 노세 노세 젊어 노세 아리랑 고개도 날랭겨져요. 할머니가 부러움의 대상이요. 저 할머니들은 일어나시지도 못하잖아. 할머니들은. 저승사자가 날 들러왔거든. 안주 갈 데가 안 됐다고 여쭈라. 아리아리라 아라리요 아리라. 이 고통을 참아내도 얼마를 더 살지 기약할 수 없는 사람들. 그래도 포기하지 못하는 것이 삶이다. 또 다른 하루가 주어졌다. 한치 앞을 알 수 없기에 소중한 하루다. 정토마을에서 가장 먼저 하루를 시작하는 것은 부엌이다. 굽고 삶고 다지고 뒤집고 섞는다. 환자마다 반찬의 종류가 다르고 조리법이 다르다. 먹고 싶은 욕구를 채워주기 위해서다. 전어예요, 전어. 드시고 싶어 하셔가지고요. 사가왔어요. 이게 가시가 많아서 요즘에 환자들이요, 아파 누워 계셔도 지금 철이 전어가 한창인 줄 아세요. 무엇을 먹을까 고민할 수 있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반가운 증거다. 왜 사느냐 먹으면 물어보면 어떤 사람들은 먹고 살려고 그런다 그러잖아요. 그만큼 먹는 데에 사람들이 많은 그 본능의 욕구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방 돌아가실지라도
물도 드시고 공양도 할 수 있도록 해드리고 싶어요. 능행스님과 간호사, 자원봉사자들이 호스피스로 나서 공양하는 정토마을의 환자는 14명. 더 이상 회생 가능성이 없는 사람, 가족의 보살핌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다. 돈을 내지 않고도 의료진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따뜻한 잠자리와 정성 어린 식사를 할 수 있다. 우리 할아버지가 옛날에 부모님한테 잘했는갑소잉. 지가 받은 것만큼 받는다잖아요. 맞아 할아버지 그래. 그죠? 지가 받은 것만큼 받죠. 이 세상에 올 때 받았던 축복과 감사를 삶을 마감하는 순간에도 그대로 받아야 한다. 밤새 통증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던 진우 스님은 불경을 옮겨 적는 일로 하루를 시작한다. 곧 이게 뭐 진통이 굉장히 심하다네 이게 자체가.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지금 아픈 거예요 그냥. 통증이 심하게 오는 거지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막 진통제를 먹고 맞고 막 해도 그게 안 가라앉아요. 몸이 아픈 것보다 더 견디기 어려운 것은 마음이 아픈 것이다. 처음 암 선고를 받았을 때 수행자인 스님도 성큼 받아들이기 힘들었다. 왜 하필이면 날까? 한 이틀 고민을 하는데 이틀 고민한들 뭐 할 거예요? 어차피 운명 그게 왔으면 이제 받아들여야지. 고민한다고 그게 없어질 것도 아니고 날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냥 한 이틀 고민하다 그냥 털어버렸어요. 뭐 어차피 사람은 한 번 왔다 가는 건데 뭐 더 고통이 있고 없고 또 일찍 가고 늦게 가고 그거 차이지. 어차피 한 사람 한 번 왔다가 가는 거는 마찬가지잖아요. 너무 멀다. 속세의 사람들이 먹을 것 입을 것을 고민하는 동안 스님은 다른 길을 찾고 있었다. 어떻게 해야 바르고 가치 있게 사는 것인가? 가슴에 암덩어리를 품은 지금 진우 스님은 뜻밖에도 진리 하나를 얻었다. 극락이네. 극락이 따로 있나? 통증 없고 이럴 땐 극락이지. 흔들리긴 해도 쓰러질 수는 없다. 그럼 바람이 불면 흔들리지. 하지만 쓰러지거나 뽑히진 않아. 부러지지도 않고. 그럼 부러지지도 않고. 죽음을 두려워한다면 삶의 소중함을 알게 될 것이다. 죽음 앞에서 초연할 수 있다면 우리는 또 얼마나 용기 있게 살 것인가. 승호 스님 왜 나오셨어? 빨리 들어가요. 얼른. 빨리 들어가. 얌전히 의자에 앉아 있는데도 안 된다고 성화다. 그렇게 말 안 듣고 빨리 나. 얼른 가. 얼른. 그래도는 뭘 그래도요. 좀 나이만 하면은 꼭 그러지. 성호 스님은 타카야스 증후군으로 뇌혈관이 막혔었다. 그때부터 반신마비와 기억장애, 언어장애가 생겼다. 낳고 싶을 땐 낳아야 되는데 그냥 염두를 하든가. 언제 재발할지 모르는 위험 때문에 성호 스님은 자유가 없다. 마음만 홀로 산책에 나선다. 열심히 살면 멋진 삶의 목표에 도달할 것이라 믿었는데 그게 아니었다. 열심히 살아 죽음에 이르는 것이 우리들이다. 어떻게 죽을 것인가? 정토마을은 이 질문에서 시작됐다. 하나의 생명이라도 헛되이 보내지 않고 죽음이 전하는 이야기를 담기 위해 만들어졌다. 정토마을에 새로운 식구가 왔다. 간암 선고를 받은 지 3개월.
병원에서 더 이상 해줄 치료가 없다고 선언한 박성규 씨. 어느 날 갑자기 시한부 인생이 된 것이다. 노후를 잘 보내기 위해 세웠던 모든 계획들, 모든 준비들이 다 소용없게 되어버렸다. 좀 앉아 계셔요? 이쪽. 이미 배에 복수가 차올랐다. 혈압도 맥박도 위험하다. 좀 입을 조금 얇은 거 드려볼까요? 눈에 보이는 이 모든 일이 다 꿈만 같다. 암인 줄은 알아도 저렇게 말긴 줄을 모르고 지금 여기서 나서 갖고 와야 된다고 저러니까는 마음이 더 아프잖아. 얼마나 건강하신 분이 그냥 3개월 됐는데 전염 생겼다니까. 75kg, 80kg 나갔어요. 생상을 해봐. 지금 50kg 조금 넘는데. 얼마나 당당하고 막 의기양양하고. 그런 양반이 저렇게 생겼어. 여기 오니까 식사 좀 하시겠어요? 아, 천만 다행이네. 내가 할 텐데 그냥 못 버리시는 거. 하시면 되지. 오래 드세요. 이거 하고 이렇게 있어. 좀 이게 딱딱해. 호박. 가위로 갖다 이걸 잘라드리고 이거 이거 잘라드리고. 박성규 씨는 열심을 내서 먹는다. 그에게 죽음은 아직 낯선 일이었다. 위암 말기로 정터마을에 들어온 도공스님. 오랜 투병 생활로 도공스님의 몸은 어린아이처럼 가벼워져 있다. 죽기 전에 오박잎알이 땁니까? 부드러운구만. 산과 들, 자연 속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남다른 애정을 가진 스님이다. 너무 싱싱하고 좋아요. 예. 워낙 조금 세도 괜찮기는 괜찮은데. 쎄도 괜찮아요. 예, 부드러운 게 있으니까. 예. 저거는 못 먹습니다. 익은 것도 아니고 안 익은 것도 아니고 딱딱하고. 하루가 다르게 가을이 깊어간다. 들판에 계절이 바뀌듯 자연스럽게 스님은 그렇게 죽음을 맞고 싶다. 이 죽음이라는 게 죽음이 아니고 다시 더 발전하고 수행하기 위해서 더 나를 정화시키고 깨달음의 세계로 더 가기 위해서 다만 옷을 바꿔 입는 것이지 죽음은 그걸로 끝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건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영적인 건 계속 살아있고 바꾸는 것 뿐이지. 그래서 괴로워할 필요도 없고 가는 거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슬퍼할 필요도 없고 옷이 더럽고 낡으면 갈아입어야죠. 참으로 감당기 어려운 고통이 찾아왔다. 건강하다면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다. 이것도 삶에서 죽음으로 옷을 갈아입기 위한 과정일 터. 주어진 길을 받아들여 순응하려는 스님의 모습이 처연하다. 네. 이날 밤에는 성호 스님에게도 이상이 생겼다. 네.
저녁 먹고. 저녁 먹고. 아파. 저녁 먹고 나서 아파? 응. 어디 봐 그럼. 여기? 여기가 많이 아픈 거야? 응. 못 참겠지? 성호 스님이 아프다는 것은 위험하다. 또다시 뇌혈관이 막힌다면 이젠 다시 일어나지 못할 거라 했었다. 천천히 들어마셔. 천천히. 복부의 통증을 호소하더니 끝내 호흡곤란 증세로 발전해버렸다. 살아온 모습이 다르듯 죽음의 모습도 사람마다 다르다. 천천히 다가오는 죽음, 갑자기 들이닥치는 죽음. 의연하게 그날을 맞고 싶어 이 밤도 신음소리 한 번 내지 못하고 버틴다. 끝나지 않을 것 같던 고통도 해가 뜨자 멈췄다. 내 말이 다 데리고 왔어요. 이쁜데 이뻐. 기억 장애가 오면서 열심히 배우고 익혔던 세상의 지식들은 다 소용이 없어졌다. 어린아이처럼 소박하고 작은 일에서 즐거움이 온다. 친구 능행 스님이 성호 스님을 차에 태우고 드라이브에 나섰다. 마치 자동차를 처음 타본 것처럼 좋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돈과 지식과 명예를 바라보느라 잊고 살았던 것들이 여럿 있다.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도 없는데 어찌 이렇게 이쁘게 피냐. 그지? 사람은 어쩌면 그렇게 지를 봐달라고 하는지 몰라. 이거 봐. 꽃은 아무도 안 봐주는데 이렇게 이쁘게 폈잖아. 그지? 가을이라. 모든 생명은 존재의 이유가 있다. 그래서 모든 죽음은 의미 있는 마감이다. 추워? 추워? 뇌종양으로 서서히 마비 증상이 오는 정건조 씨. 누구보다 그 마음을 잘 아는 성호 스님이다. 정건조 씨는 양말도 혼자 힘으로 신을 수가 없다. 이거는 또 어때? 어? 간신히 한쪽 양말은 신었는데 마비가 심한 다른 쪽은 끝내 손이 닿지 않는다. 왜 그래? 참 한심하고 난감한 일이다. 답답하고 창피한 마음에 그만두려는 정건조 씨를 성호 스님이 달래서 간신히 혼자서 양말을 신게 했다. 옳지. 잘했다. 잘했어. 아저씨, 아저씨. 잘했어. 그는 아직 할 수 있는 힘이 남아 있었다. 여일대로 여인 손으로 잣을 깐다. 밤마다 통증과 싸우느라 낮에는 쉬어야 하는데도 도공 스님은 잠시도 가만히 있질 않는다. 잣 몇 알을 들고 옆방 병실로 간다. 이건 씹을 수 있어, 할머니. 감사합니다. 오늘 아들 왔다 가서 기분 좋으시지? 예. 며느리도 왔어? 예. 아이고, 할매가 오늘은 영 기분이 좋으시네, 아들 왔다 가서. 죽은 척하고 일부러 모르는 척 하시네. 당신 먼저 안 만졌다고.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사람에 비하면 걸을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행운이다. 도공은 그 행운에 감사한다. 푸른 하늘 은하
왼쪽 배에 예수나무 한 나무 토끼 한 마리 돛대도 아니 달고 삿대도 없이 가기도 잘도 간다 서쪽 나라로. 고맙습니다. 예. 수행자의 길을 걷는 동안 스님은 주로 선방에서 정진했다. 속세의 탐심을 버림으로 삶의 길을 깨닫고자 했기 때문이다. 예. 청주시장에 들어가라니까. 그러니까 청주에 와서 좀 시장 좀 들렸다 와요. 그게 꼭 필요해요. 석류요. 갑자기 먹고 싶어서요. 친구 칼칼하고 새콤하고 칼칼한 거 좋아했어요. 대부분 지가 좋아하는 거를 다시 생각나더라. 좋아했던 거. 그리고 지금은 뭐 많이 먹지도 못하면서 음식에 욕심이 있어요. 음식에 탐이 안 떨어져가지고. 이게 이제 그 아픈 사람의 근성인 것 같아요. 다 버렸다 싶은 순간에도 집착과 탐심은 고개를 든다. 도공은 그것을 감추려 하지 않았다. 이 순간 무엇을 이루려 하는 것 또한 집착일지 모른다. 오신다 연락 받으셨구나. 후배 스님들이 오는 길에 몸에 좋다는 인삼이며 버섯이며 여러 가지를 가져왔다. 열심히 먹고 조금이라도 더 살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그러나 도공 스님은 석류밖에 관심이 없다. 맛있어요, 아주. 조금 더 심은 좋은데 좀 덜 시네. 그는 지금 마지막 즐거움을 원할 뿐이다. 박성규 씨가 굳이 정토마을을 선택해 들어온 것은 죽음을 준비하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이곳의 자연과 정성으로 병을 회복하고 싶어서였다. 이젠 끝났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아직 희망이 있다고 믿으면 진짜 희망이 생길 것만 같다. 아직 남편을 보낼 준비를 하지 못한 아내도 생명의 시간을 잡고 싶어 눈물이 흐른다. 그때는 죽음을 정복하게 되더라. 바로 또 죽음은 꿈에서 깨어나는 새로운 순간이라. 옛 성현들은 소중하다고 믿는 삶은 또 다른 꿈이라 한다. 죽음은 그래서 꿈에서 깨어나는 순간이다. 긴 자연의 법칙 속에서 죽음은 새로운 시작인 것이다. 삶에 대한 애착이 죽음을 준비 없이 맞게 해서는 안 될 일이라 가르친다. 그러나 죽음 뒤에 무엇이 있는지 알 수 없기에 우리는 지금을 붙잡는다.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헤어짐이 두렵고 가슴 아프다.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살릴 수 있는 방법? 살리는 게 그게 마음대로 안 됩니다. 우리 마음대로 살아주지도 않고
우리 마음대로 있어주지도 않고 때가 되니 가버리대. 아무것도 아닌데 목숨 걸고 싸우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요거 살다 갈 거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래, 요거 살다 갈 거를. 참, 그래, 요거 살다 갈 건데. 서로 많이 사랑하시고요. 그리고 서로 감사하고 하고 싶은 이야기도 다 하시고, 응? 서로 그동안 못했던 이야기도 다 하시고, 섭섭했던 이야기도 하시고, 좋았던 이야기도 하시고, 그래서 하나하나 정리를 잘 하세요. 얘기를 많이 하세요. 돌아가시고 난 뒤 내가 이런 말을 꼭 했어야 하는데 왜 이런 말을 못했을까 후회하지 마시고 고통스럽지 않고 힘들지 않도록 도와드립시다. 네. 네. 정토마을 관계자들이 매일 갖는 회의 시간. 강아지를 쓸 게 없다. 지금 그 박성규 씨요. 할아버지가 아주 많이 안 좋으세요. 가끔 그 뭐라 그러지? 잠깐 가슴 헛소리도 하고 좀 그래요. 근데 선생님도 그분이 금방 좀 그러니까 진행이 빠를 거라고 하니까 몸의 고통을 덜어주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다스려주기 위해 이곳 호스피스들은 정성을 기울이고 노력한다. 잘 준비된 죽음은 살아있는 이들에게도 희망과 감사의 씨앗이 될 것이다. 저희 그 센터에 약 98%가 다 말기 암 환자들이 사지를 하고 있죠. 사지를 하고 있는데 그 호스피스 기준이 저희는 현재 암 환자로 말하자면 약 3기 정도로 기준을 잡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 기타 질병은 완전히 누워서 그 사지의 기능, 손과 발의 기능을 다 상실해서 저희가 먹여드리고 소변도 뉘어드리고 다 저희 손이 온전히 다 가야지만이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정도의 상태가 되면 저희가 모셔드립니다. 일주일에 서너 번씩 정토마을을 이끄는 능행스님은 길을 떠난다. 부처님은 말씀하시길 삶은 이 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겁의 윤회를 거치는 과정이라 했다. 호스피스의 중요함을 알리고 탁발을 하기 위해 나선 걸음이다. 이날은 경북 운문사의 스님들에게 그간 정토마을의 일을 이야기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제가 가슴이 벅차고요. 긴장이 되고 건강한 사람도 많았고 죽음을 앞둔 환자들을 보살피기 위해선 건강하게 살아있는 이들의 힘이 필요하다. 그 마음을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건강한 모습을 이렇게 뵙게 되어서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들이 힘겹게 닦아놓은 길을 모두가 따라갈 것이기 때문이다. 돌아오자마자 일이 벌어졌다.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퇴원을 막. 그 헛소리를 그전에 좀 간간히 하셨는데 어제 저녁에 좀 심하셨어요. 심하게? 네. 집에 가서 인정하신다고? 가족들이 제가 여기 통화나 했는데. 네, 가족들 다 만나고 돌아가시게 하시겠다고 모시고 가셨어요. 임종기도를 안 해드려가지고 그 어떻게 날 기다려 달려 할 수도 없는 거고 일단 가서 정토마을에 온 지 불과 보름 만에 박성규 씨는 다시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제 그 생명은 옷을 갈아입을 때가 다가온 것이다. 정토마을을 이끌면서 많은 죽음을 겪은 능행스님이지만 마음이 아픈 것은 어쩔 수가 없다. 세상에서 한 이름 지워진다는 것. 누구나 거쳐야 하는 공평하고 당연한 일이라 해도 이별은 언제나 슬픈 일이다. 능행스님은
곧바로 박성규 씨가 있는 병원으로 향했다. 할아버지가요 혼수 상태에 들어갔답니다. 부르면 눈 뜨시고 금방 또 의식 없고 의식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굉장히 그 가족들이 당황할 것 같아요. 진단 받고 아주 2달도 안 됐는데 저렇게 가시니까 가시는 분도 준비가 안 돼 있고 또 가족 보내는 가족들도 마음의 준비를 못한 상태에서 저렇게 임종이 빨리빨리 진행이 되니까 참 많이 힘들고 많이 당황스럽고 그럴 것 같아요. 늦지 않았으면 좋겠다. 능행 스님은 박성규 씨에게 하고픈 얘기가 있다. 울고 있어. 오셨어. 할아버지, 스님 왔어요. 스님 왔네. 스님 오셨어. 할아버지, 스님. 스님 한번 쳐다봐 보세요. 이렇게 빨리 서둘러서 가야 할 일이 먹고. 그래 가족 들어가서 다 보고 가셨어요? 예? 가족 들어가서 다 보고 왔어? 네. 갔어요. 이 순간 사람들은 저마다 소원을 품게 된다. 가지지 못한 것, 이루지 못한 것, 후회와 원망, 한탄과 미움. 마음껏 사랑하고 정성껏 보살피지 못했던 모든 것들이 응어리져 가슴에 남는다. 다를 필요가 없어. 답답해. 할아버지도 알고 계시죠? 할아버지, 스님이 부탁이 있었어요. 할아버지 이 마음속에 화나게 하고 화병이 나게 하고 멍들게 하고 했던 많은 일들을 할아버지 이제는 다 부질없고 덧없는 일들이니까 다 내려놓으세요. 화나고 속상하게 했던 많은 사람들도 할아버지 다 용서해 주세요. 살아있는 것도 죽는 것도 알 수 없는 자연의 법칙 속에서 이루어지는 법. 박성규 씨는 가족 품에서 용서와 화해의 매듭을 지었다. 스님, 우리 스님 어서 잘라고. 예. 스님이 어쩌다. 어메 세상에 왜 이렇게 스님 말르셨디야? 스님 기운 없어? 아무 기운도 없어? 이게 다 굳어버릴 때? 예. 탁발이며 임종 기도며 그래서 주사가 외출을 하느라 며칠 못 본 사이 들어가는데 이제 도공스님은 눈에 띄게 말라 있다. 요 위에는 조금 살아있다 하네. 너무 말랐다 이거 너무 빠져. 자꾸 빠져 자꾸. 그러면은 기운이 없어서 안 되지. 이게 왜 여기 와 있는데? 그런데 성호 스님도 문제였다. 뭐 하는데 스님이 산소를 할 정도로 아픈 거야? 이제는 좀 많이 나았어. 기도 너무 무리하겠지? 아따 참말로 저러면 산소통은 여기 가 있다가 저기 가 있다가 이렇게 다들 아파가지고 내가 어디 한 발짝 나가겠노? 도공스님 저렇게 계시고 스님 이렇게 하고 양 사방의 방마다 다 이렇게 괜찮겠거니 싶었는데 부쩍 상태가 안 좋아진 것이다. 능행 스님은 덜컥 가슴이 내려앉는다. 스님이 스님도 좀 챙겨주고 뒤에 좀 챙겨주고 해야지. 스님까지 아프면 어떻게 하려고. 다 아픈 거야. 아휴 진짜 나는 몰라.
죽음의 예감은 수만 번 연습해도 결코 익숙해지지 않는 두려움이다. 존경하는 선배, 사랑하는 친구들. 그저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의지가 되고 힘이 되어지던 사람들의 죽음은 능행을 절망하게 한다. 오늘 같은 이런 날은 참 버거워요. 한 사람도 아니고 내 사람이 한꺼번에 저렇게 죽음을 향해서 내달릴 때는 정말 이럴 때는 참 그래요, 마음이. 좀 천천히 가도 될 것 같은데, 좀 천천히 가도 될 것 같은데 무엇이 급해서 저러는지 앞서고 뒤서고 네 분이 한꺼번에 저렇게 너무 죄송하고. 더 잘 돌볼 수는 없었을까? 진정 최선을 다했는가? 능행은 그 자신에게 묻고 또 물었다. 한줌 가을볕이 아쉬워 서둘러 빨래를 했다. 햇살이 이 옷가지의 더러움을 가져갈 것이다. 요거처럼 이렇게 적으셔야 돼요. 여기다가 97에 64. 60대? 홈 띄어서 83. 80. 성호스님이 간호사 보조를 자청하고 나섰다. 일손이 딸리는 것을 바라보며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게다. 비록 손이 불편하지만 숫자를 적는 것쯤은 연습하면 할 수 있을 듯하다. 언제 닥칠지 모를 죽음을 마냥 기다리고 있는 것은 삶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51. 굳고 말라버린 몸이건만 머리카락이 자랐다. 욕심과 집착도 함께 자랐다. 인간사 108번뇌를 털어버리고자 애썼던 시간들. 이제 그 수행의 길이 끝나려 한다. 다시금 제 손으로 머리를 깎을 일은 아마 없을 것 같다. 도공스님은 겨울옷을 꺼내 정성껏 정리했다. 바라건대 이 옷을 다시 한번 입고 싶다. 겨울을 나고 봄이 오는 것을 보고 싶다. 추운 겨울에 가면 죽는 사람이 이것저것 따질 필요 있나. 그렇지만 남의 입에 오르내리고 아이고 지독하게 출대 죽었다 소리 듣는 것보다 참 날씨 좋을 때 참 따숩고 좋은 날 같구나. 그래도 그래 듣는 게 낫지. 그러나 바램은 그저 바램일 뿐. 도공스님은 차곡차곡 예쁘게 정리한 옷을 서랍장 깊숙이 넣었다. 능행스님이 도공스님 앞으로 온 우편물을 들고 황급히 달려왔다. 이게 뭐야 이게? 이게 뭐야? 장기기증, 시신기증과 관련된 단체에서 온 우편물이었다. 왜? 남으로 해서 가는 거지. 한 사람한테 내 몸뚱이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
도공 스님은 의술을 배우는 학생들을 위해 시신을 기증할 결심을 하고 있었다. 스님 인정하시면 제가 잘해서 화장해서 잘 모실 건데 왜 그러세요? 스님 제가 힘들까 봐 그래요? 아니, 정말이에요? 내 몸뚱이가 남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써진다면, 필요로 한다면 그래서 주는 거지. 그러면 스님 영혼이 다 늙고 병든 몸이지만 예언하고 난 뒤에 필요한 곳이 있다면 마지막까지 다 주고 가려는 것이다. 3일 지난 그것은 편안한 죽음을 맞게 해준 능행 스님의 수고를 덜어주는 일이기도 했다. 장례를 치르는 일까지 맡기고 싶지 않았다. 나는 한 번도 스님을 그렇게 해서 그렇게 돌려주려고 생각 한 번도 안 해봤는데 그건 내 뜻이잖아. 그 스님 뜻이긴 해도 너무 갑작스러워서 저도 내가 신청했어요, 우리 사지한테. 그때는 시체로 돌려준다고 그래가지고, 시체를 나중에 3년 있다 돌려주면 누가 그거를 처리할게. 그래서 안 하려고 했는데 안 그렇다 하네. 거기서 화장해서 해달라는 대로 해준다고 그래. 내 몸뚱이를 조금이라도 딴 사람이 필요로 한다면 필요한 사람한테 쓰라고 하는 거지. 그리 안 해도 되는데 헛되이 보낼 필요. 죽음 앞에서도 어차피 배려와 감사를 잊지 않는 선배를 보며 능행 스님은 안타까운 눈물을 보였다. 살아있는데도 해줄 것이 없다. 제가 없어서 그렇게 결정하셨어. 아무런 여한이 없어. 이제 남은 것은 오래도록 잊지 않고 기억하는 일뿐이다. 잊지 않으면 사라지지 않는다. 죽음을 준비하며 사는 사람은 별로 없다. 죽어야 수의를 준비하고 죽어야 묻힐 곳을 정한다. 병의 고통으로 오래 힘들었지만 도공 스님은 죽음을 준비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 감사하다. 한 걸음 한 걸음 걷다 보면 삶에는 하나의 길이 생긴다. 그 길을 따라 죽음도 온다. 서서히 다가오기도 하고 불현듯 찾아오기도 한다. 서두르지도 기다리지도 말 일이다. 여기서 저기 속리사는 상봉이 보이는데 그게 너무 아름답고 그 상봉 바위가 조금 올려다보는 것이 아 저렇게 멀리 있게 여기서 보이는구나. 아침에 해 뜰 때 하고 비가 온 다음에 날이 갤 때 하고 최고로 기분이 좋고 날씨가 참 좋아요. 그런 때는 온 산을 한 번씩 둘러보고 멀리 바라보고 그런 때는 참 기분이 좋아요. 죽음과 대면하기 전 도공 스님은 풍성하게 무르익은 가을을 예찬했다. 자연은 봄부터 이 가을을 향해 달려왔다. 달려오는 동안 꽃으로 무성한 나뭇잎으로 혹은 열매로 옷을 바꿔 입었다. 추수를 마친 빈 들판은 우여곡절 속에서도 열심히 살았다는 하나의 증거다. 저 들판으로 돌아가는 날 아름다운 죽음은 새로운 아름다운 생명을 품게 될 것이다. 죽음은 그걸로 끝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건 그렇지 않아요. 영적인 건 계속 살아있고 바꾸는 것 뿐이지. 그래서 괴로워할 필요도 없고 가는 거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슬퍼할 필요도 없고 옷이 더럽고 낡으면 갈아입어야죠. 늙고 병들면 오래 가지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빨리 바꾸는 것이 편안하고 더 좋은 새 옷으로 갈아입는데 걱정할 게 한 개도 없죠. KBS 한국방송